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정부가 강남 부동산 시장과 재건축 사업의 압박 수위를 높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용산구 한남동과 그리고 성동구 성수동의 강남발 매수 문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이 두 지역의 소형 매물의 경우 3.3제곱미터당 시세가 약 1억 원대까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매수 문의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호가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에 관심을 높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러한 한남 뉴타운과 그리고 마천 뉴타운 매물을 준비해왔습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역시 빠지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공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을까요? 예, 예전에 제가요, 네. 책을 좀 썼죠. 예, 그쵸. 부동산 투자하면 쫄딱 망한다. 네. 이렇게 썼는데, 저는 예언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면 예언이란 뜻이 뭐냐면요, 미래를 보는 식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책을 쓰더라도 앞으로 미래의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책을 주로 많이 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서울 강남 부자들은 왜 재건축에 열광할까? 이런 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이에요. 자, 그럼 이 재건축, 재건축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제가 이야기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에는요, 벌써 2018년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들어왔을 때의 그 부담금을 계산한 내역이 있습니다. 자, 그 부담금이 많이 나오면 재건축은, 시장은 소폭 가라앉는다는 그런 예언을 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건축 말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동산 잘못 투자하면 쫄딱 망한다. 자, 쫄딱 망하는 지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 시점에서 부동산 잘못 투자하면 쫄딱 망하는 지역이 우리 황희진영 아나운서께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땐 그동안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이제 박사님이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서울이 계속 뜨다 보니까 지방 지역에 좀 투자를 하면 안 좋지 않을까? 그렇죠. 지방이죠. 자, 근데 지방이 왜 이렇게 저평가 받고 또는 가격이 하락하는지 이게 작년부터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빠지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빠지는 원인은 뭘까요? 공급이 많다고 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의 규칙이 깨져서 공급이 많다 보니 지방은요. 자, 근데 공급이 많은데 이게 멈추지를 못해요. 왜? 건설회사들이 계속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장비를 놀릴 수가 없잖아요. 계속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구는 주는데 주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은 대폭 하락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지방에 투자하면 쫄딱 망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 영원히 이제는 주택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서울 지역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그 원인을 지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원인이 있습니다. 자, 병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로병사 있지 않습니까? 병도 그 병에 대한 원인이 있는 겁니다. 식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원인 없는 무덤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모든 경제에서 보면요, 상승과 하락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한번 오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자,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날 제가 칼럼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서울 지역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원인을 한번 칼럼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칼럼 내용을 보시면요. 자, 내 뉴스통신에 가서 보시면 나와 있고요. 한번 해보시면요. 자, 내 뉴스통신에 좀 이렇게 내려보세요. 천천히 내려보면,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오피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피니언 그 밑에 제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하면 나온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잘못 투자하면 쫄딱 망한다. 자, 쫄딱 망하는 지역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쫄딱 망하는 지역이 바로 저는 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서울은 왜 오르느냐? 자, 서울은. 자, 서울을 한번 볼게요.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 사상 첫 얼마로 돌파했다? 7억입니다. 자, 6억 돌파한 지가 제가 기억나기는요, 한 7개월밖에 안 됩니다. 근데 벌써 7억입니다. 자, 7억을 돌파하였다는 언론 기사를 여러분이 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은요, 연일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재건축 호가가 조금 내려갔을 뿐이고 또는 거래가 좀 없을 뿐입니다. 자,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겨울은요, 부동산의 계절적인 비수기라고요. 겨울에 집 잘 안 삽니다. 이렇게 영하 체감 온도가 15도 또는 17도, 영하 12도, 10도 이상을 연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이 부동산을 보면서 이 추운 겨울에 다니냐고요. 겨울은요, 계절적인 비수기 때문에 지금 잠잠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거래는 잘 되지만서도요. 그렇지만 봄이 되면, 따뜻한 봄이 되면요, 서울은 연일 다시 또 폭등이 조짐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언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수의 전문가가 뭐라고 했냐면요,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공급이. 자,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또한 제 필자 또한 2015년도부터 서울은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이 반드시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조가 5년간은 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어떠한 정책을 쓰더라도 서울은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서울 잡는 방법은 하나 있죠.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근데 집을 뚝딱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깨비 방망이들은 집 나가라 뚝딱 하면 집이 뚝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데는 최소 3년, 특히 아파트는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쉽게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역대 정부를 한번 볼게요. 자, 노태우 정부가 이성도시 건설했죠. 일산과 분당이지 않습니까? 자, 이때 200만호, 총 200만호를 줬습니다. 일산 100만호, 분당 100만원 또 줬고요. 자, 김대중 정부 때는요. 자, 김영삼 정부 때요. 자, 김영삼 정부는 넘어왔죠. 이때 IMF가 왔어요. IMF가 오다 보니 IMF 때문에 주택이 공급이 없었죠. 특히 아파트, 신도시도 없었고요. 못 줬지 않습니까? 또 김대중 정부 때는요. IMF 탈출한다고 또 주택을 못 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10년 동안 공급을 못 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왔다.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폭등했다는 거죠. 이게 전국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자, 10년 동안 공급이 없었다. 단순합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요, 단순해요. 공급이 없으면 반드시 오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때 너무 폭등했죠. 자, 임기 1년 남겨놓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종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또 공기업 지방 이전했죠. 자, 이렇게 전국토를 못했다 신도시화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우리 수도권 지역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남, 위례, 평택, 동탄, 그 다음에 송도, 영종도, 검단, 파주, 운정, 또 거기에 보면은 양주, 예, 이렇게 신도시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공급을 늘리려고요. 근데 공급이 기업수가 늘어났냐고요. 순간적으로 안 늘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뭘 했다?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 서울에 공급한 적이 있어요. 자, 있는데 서울은 얼마나 공급을 했다? 약 19,000세대, 약 2만 세대 됩니다. 우리가 서초동 읍면동에 보면 보금자리 있지 않습니까? 자, 서울 근교에 또 헌릉 지역이 또 보금자리 있고요. 자, 그럼 보금자리를 만들었는데 서울 중심 내는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봅니다.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위성도시 지역에 또 경기도 인근 지역에 보금자리 주택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서울 지역은요, 주택 공급이 없다 보니 가격이 폭등한 걸로 보니까 부동산 3법을 푸는 겁니다. 부동산 3법 주 요일제가 뭐냐고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입니다. 자,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아파트 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동산법 통과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탄생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죠. 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요, 이주 수요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매년 2015년부터 7만 가구가 이주를 했는데 서울은 주택이 없으니까 서울의 인구는 지금 빠진다, 안 빠진다? 자, 서울의 인구는 지금 혹시 빠지나요, 안 빠지나요?
예, 1200만이었겠죠? 1200만 도시가 2014년부터 1200만, 이게 계속 빠져서 지금 얼마냐? 약 900, 제가 따져보면요. 980만인데 2010년 통계 지금 더 빠졌을 겁니다. 950만으로 됐을 것이다 라고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인구 앞으로 계속 더 빠집니다.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돼서 왜 아파트는요 뚝딱 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계속 빠진다고 봤을 때에 서울은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자, 그럼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서울에. 자, 신규 아파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파트 말고 다세대 빌라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의 수용 능력을 한번 보자고요. 자, 아파트 수용 능력이 주택을 공급하는 능력이 8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다세대 빌라인데요.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이렇게 진 겁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이 없다 보니까 빨리빨리, 예, 주차장 없이 완화해 줬지 않습니까? 필로티 기조를 또 줬지 않습니까? 필로티 구조는 뭐냐면요. 지상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 위에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또 다세대 원룸, 투룸을 졌는데 이 필로티 구조가 지금 굉장히 화재에 취약하죠. 왜 1층에 예를 들어서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거 누군가가 방화를 했다면 이 차량이 불쏘시개 됩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어떤 팩트인 거죠. 자,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눈 감고 있는 거고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든 제가 아파트 공급수 세대수를 한번 보면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체 8만 1000세대, 약 8만 2000세대가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됐습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 서울 지역이 8만 2000세대면 엄청 많다. 예, 제가요, 서울시 산하기관 주택산업연구원이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논문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서울의 신규 주택은 매년마다 몇만 가구가, 7만 가구가 나와야 서울시의 주택가격이 안정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거 아는 사람 드물죠. 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자, 서울에 지금 7만 가구가 멸실이 되는데, 신규 공급이 나타나는 다세대 빌라는요, 한 2만 가구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7만, 14만에서 2만 가구면 12만이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게 계속적인 악순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예를 들어서 안정화 들어오려면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7만 또는 12만이 앞으로 7년간, 8년간 공급이 돼야 서울은 안정적인 주택가격을 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더 오르겠죠. 근데 지금 안 사면요. 더 양극화되는 거죠. 자, 서울의 25평 아파트, 자, 개포 2단지 또는 개포 3단지 보세요. 18억 합니다. 분양권이요. 입주도 안 했어요. 2019년 입주인데요. 18억 합니다. 18억이면 하나 팔면요. 전라도 강주 같은 경우는요. 7개 사겠습니다. 제가 보면 7개 아니면 6개 사겠네요. 자, 부산은 몇 개 사겠습니까? 부산은 제가 봐서 대충 따져도요. 4개나 5개 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극화되는 겁니다. 점점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7, 8년간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완성이 된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다 완성이 된다면 약 560개 됩니다.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 보면요. 도시정비 사업까지요. 560개가 완성이 되면 그때의 가격이 안정화되는 거죠. 지금은 당분간 약 5년간은 기약 없이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럴 때 투자 안 하면요.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달리는 천리마에 타셔야 되지요. 달리는 말에 못하면 영원히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슈부터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 저희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는 한남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 중앙선 한남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90년도 6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33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3제곱미터로 총 3층 중 2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10억 5천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시 보증은 8천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4억 9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4억 8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저희 먼저 한남 뉴타운으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곳의 입지 여건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경제팀이 나와서요. 한남 뉴타운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2년 된 것 같아요. 한남 뉴타운은. 그런데 설명을 드릴 때에 예전에 가격을 보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평당 3.3제곱미터에 3천만 원부터 제가 시작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3.3제곱미터 얼마일까요? 1억이 넘어갔죠? 예, 1억이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이제 1억 2천이냐, 1억 3천이냐인데, 제가 한번 또 청기노선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3월 중순 또는 3월 초순에 특정한 구역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지역은요, 평당 제가 1억 5천까지 봅니다. 자, 1억 5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이제 용산에서요, 강남 분들이요, 부자라고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자, 용산에서 부자라고 자랑하시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용산 한남 뉴타운 어딘지 지도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자, 한남 재정적 진지가 바로 이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검증이 됐죠. 자, 그 위에 누가 산다?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 5대 총수가 삽니다. 자, 여기에 재벌 총수 S사 또 K사 다 있죠. 그 다음에 H사도 그렇고요. 자, 그 위에 남산이 있고요. 그 옆에 우리가 얘기하는 민족공원 84만 평이 버티고 있는 거죠. 미국의 센트럴 파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센트럴 파크다. 더 멋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요. 자, 어느 일본 분이 여기 와서요. 서울에 이 남산이라는 데가 있는지 참 이 산이 정말 멋있는 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서울 중심의 그 남산이 서울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산이고요. 이런 입지적인 굉장히 명당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남산하고 또 걸어서 가는 겁니다. 여긴요. 자, 걸어서 이렇게 조깅 갈 수 있고요. 또 남산 둘레길 있죠. 이렇게요. 여기 민족공원까지요. 이런 지역은요. 또 제가 요 지역이요. 매봉산인데 이 지역이요. 매봉산입니다. 이 매봉산도 제가 갔다 와봤습니다. 자, 여기에 한남더 이런 데도 있죠. 자, 이렇게 세 개의 산을 싸고 있는 바로 한남 뉴타운이 최고의 명당 중에 명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부의 창출이 이 한남 뉴타운으로 되기 때문에 부가 점점 집중되는 지역이다. 그러다 봤을 땐 평당 1억 5천이 아니라 평당 3억도 될 수 있는 장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주변으로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호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자, 첫 번째 호재는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바로 우리가 경전철이 있죠. 경전철. 예, 경전철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거든요. 또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개발도 많이 됐습니까? 용산 민족공원 84만 평이 또 탄생돼 있고요. 한남 뉴타운 자체가 또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또 본 지역 캠프킴하고 유엔사 부지, 또 여기에 외인 아파트, 예, 지금 외인 아파트가요, 곧 있으면요, 평당 6천만 원 또는 지금 1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곧 분양이 예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평당 6천만 원만 따져도 얼마인가요? 예, 15억 아닙니까? 25평 아파트가 15억입니다. 분양가가요. 자, 그럼 일반 분양이 15억이 된다면 여기에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붙는다면요. 25억 아닙니까? 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미 강남은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10억이 지금 18억 되지 않습니까? 점점점 올라와서 20억이 될 거고요. 자, 이 지역 금방
25억짜리, 평당 1억에 아파트 25평이 25억짜리가 나오는 형국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한강조망고 외인 아파트 보일까 안 보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높게자의 7층입니다. 자, 한강에 물방울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방울도 보이지 않는 이 지역이 15억이라면 한남 뉴타운은 한강이 정면으로 보이는 남양 방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치는요, 어마어마하겠죠. 자, 여기에 또 있죠. 신분당에서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미 착공이 됐지 않습니까? 예, 착공이 돼가지고 2019년에 1단계 신사역까지 오고 또 2022년, 2023년도에 어디까지 개통이 된다? 용산, 바로 한남 뉴타운을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캠프킴, 유엔서 부지, 또 1억대 아파트가 또 탄생이 예고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치는요, 용산의 가치는 아마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촌으로 거듭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박사님이 보시는 이 매물 포인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매물의 포인트는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요. 본 지역,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자청령 500호의 부자터입니다. 부자터. 이 지역이요. 자, 부자터에다가 이미 재벌 총수, 5대 총수들이 검증을 한 도시다. 또는 검증한 뉴타운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위에 계시니까요. 자, 그런데 이 지역, 또 한강 조망권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정남향에 또 자청령 500호에 가지고 있는 살아서 명당 자리는 바로 한남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죽어서 명당 자리 또 있죠. 동작구 국립현충원이 죽어서 가는 명당 자리에 위치했다. 왜? 북향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얘기는 정남향, 살아서 정남향, 남향집에서 살아보십시오. 연료비 적게 들죠. 또 미래가치 높죠. 바로 이런 지역이 굉장히 미래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당 1억의 아파트가 나타날 바로 그런 명당 중에 명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매물 소개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매물 소개를 해보면요. 현재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자, 다세대 빌라 사시면은 바로 입주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주권을 받으시면요, 100% 당첨이 됩니다. 최하 평수 당첨이 뭐냐? 18평, 19평 아닙니다. 최하가 25평이에요. 34평, 그 다음에 우리가 40평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을 사시면 최하 25평 아파트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예, 향후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죠. 59제곱미터 한번 들어보면요. 전 분양가는 7억 정도로 전망을 해보고요. 2022년 7월 정도에 우리가 입주를 예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17억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자, 임대가 전망은 1억에 4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 시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약 16억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예, 현재 입주권이고요. 자, 매매 금액은 10억 5천만 원 나왔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8천에 들어가 있고요. 대출 금액은 4억 9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실투자액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마천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마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40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63제곱미터로 3층 중 1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5억 2천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은 전세 시 보증금 1억 1천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2억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2억 1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마천 뉴타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쪽도 입지 여건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예, 입지 여건은요, 지도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요, 바로 잠실, 송파구죠. 자, 이 지역에 잠실 123층이 위치한 지역이고요. 바로 그 옆에가 위례 신도시고요. 그 옆에가 우리가 이야기는 마천 뉴타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각벨트죠. 이렇게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삼각벨트로 이루어지고 이 또한 배산 임수 지역에 위치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수서 SRT 바로 여기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주변으로 호재는 또 뭐가 있을까요? 호재 이 지역이 많이 있죠. 첫 번째는요, 3단계 우리가 있는 노선 있죠. 9호선입니다. 3단계 이제 개통이 임박해 있다.
지금 2018년 7월 정도에 아마 개통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제2 롯데월드 준공됐지 않습니까? 123층, 약 3만여 명이 종사하기 때문에 이 주변의 집값이 상당하게 많이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본 지역 보시면 가락시장, 현대화 또 사업 들어가 있고요.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또 본 지역이 있고요. 또 송파구 하면요, 법초타운 있죠. 법초타운 미래 신도시 근처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또 수서화에 SRT 이미 개통되어 있어서 부산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현대사업 105층이 또 탄생이 예고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매물 역시 메리트는 뭐가 있을까요? 예, 아파트 분양권 확보가 가능하고요. 자, 이 지역은요, 약 1,500세대가 건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가 됐고요. 사업 시행 인가 예정이 5월경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정해 볼 수 있고요. 자, 전체 마천 뉴타운은요, 다 끝나면 14,000세대 정도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매물 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는요, 다세대 빌라입니다. 자, 다세대 빌라고 조감들 보시면 14,000세대가 탄생되는 그런 뉴타운으로 거듭날 걸로 보여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향후 가치 어떻게 보실까요? 예, 향후 가치는요, 59제곱미터 일반 분양가 한 7억 정도로 봅니다. 옵션 포함해서요. 자, 주변 시세 한 7억 정도에 근접해 있고요. 입주 시 예상 시세는 10억 정도로 전망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입주권이고요. 매매 금액은 5억 2천이 나왔고요. 자, 임대 금액은 전세 1억 천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 금액은 2억 정도 되고요. 실투자액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네, 이어서 매물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한남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마천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세미나 열릴 예정입니다. 0263-74-759번으로 예약 전화 주신 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단은 여기까지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